전선의 몽고메리는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미군이 가져갈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독일군을 확 끊어먹고 뒤하고 옆을 때린다. 그럼 사람들이 오! 그런데 착륙 지점을 아인토벤에서 아르넴까지 김밥 위에 이렇게 깨 뿌리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한 줄로 뿌리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호로록 뿌려놨을 때 그때 이미 글러먹은 거야. 길을 따라서 산보하듯이 이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때 미군도 목표를 점령을 다 했어요. 중간에 1대1 있던 독일군하고 교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군은 목표를 완수해요. 근데 영국군은 사정이 달라요. 9월 18일 점심이 지났을 때쯤 모든 영국군 부대가 길로 나와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박격포 포격이 쏟아진다.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순식간에 영국군의 모든 기동 장비가 파괴됐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딱 보고 핀포인트로 찍은 거예요. 독일군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영국군이 14시 30분경에 다 포위가 돼버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왔던 길 돌아가야지. 적지역이니까 어디 좌우로 갈 데가 없잖아요. 지나왔던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런데 여기서 독일군이 아주 소수의 기동력 있는 부대를 뒤로 딱 보내가지고 영국군이 뒤로 빼는 걸 탁 차단해요. 이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 이렇게 숙이고 두들겨 맞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영국군이 제1공정사단 전체가 온 게 아니에요. 이 글라이더의 수송 한 개도 있고 날씨 탓이 사실은 제일 컸는데 지금 제2파가 착륙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파만 왔어요, 18일까지.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갈 수가 있습니까? 2파 놔두고 호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를 너무 크게 이탈하면 제2제파가 그냥 독일군 아가리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와중에 독일군 박격포 공격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네. 그래갖고 영국군 국경연대 제1대대 이 선봉대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어쨌든지 간에 19시까지 버텨서 제2제파가 이제 착륙을 해요. 이 2제파가 누구냐면 폴란드 공정여단이 핵심 부대였어요. 임무를 그리고 제2제파가 도착하자마자 인계를 하죠. 왜냐면 전투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리고 1대대는 일단 주어진 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부대를 탁탁 끌고 모아서 차후 목표 지점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왜냐하면 공정부대의 작전 그 전제 조건에 뭐가 있어요? 적과의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고 차후 작전을 위한 전투력을 보존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영국군 생각이고 독일군은 이 호기를 놓칠 마음이 없죠. 그래서 영국군 그 누구도 아르헨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 있던 게 독일군 제2 SS 기갑 군단이에요. 슈츠슈타펠 정예부대죠. 정예죠. 동부전선에서 싸우다가 아르헨 일대에서 전투력 복원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영국군 공정부대가 저 씹어주세요 하고 지금 대가리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대가 엄청나게 전투력이 강했느냐? 그건 또 살펴봐야죠. 영국 제1공정여단이 1개 포병연대와 3개 포병중대로 강화된 부대인데 비해서 제2 SS 기갑군단 이 부대의 예하사단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편성민 재조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동부전선에서 피통마통이 다 따라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병력 보충하고 식량 얻어갖고 먹이고 지금 이런 부대였어요. 말하자면 기간부대였어요. 기간부대. 하지만 썩어도 준치하고 이 부대들이 내 앞마당에서 맘먹고 자리 잡고 방어를 하니까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영국 공정부대로서는 근접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접전투만 했던 독일군 부대와 붙으니까 후달리는 거죠. 이때 독일군이 제10 SS 기갑사단 이 부대에 다른 부대의 장갑차까지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국군이 전선도 없고 후방 지원도 없는 그야말로 피로 시간을 버는 그런 처절한 전투를 벌입니다. 사투도 이런 사투가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오기로 했던 올 것으로 기대했던 영국 제30군단의 선발대조차 근처에 없어요. 이 사투가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작전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갖고 있는 식량과 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대는 또 방어작전에 특화된 부대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땅 파고 방어할 수도 없어. 이 부대의 원래 임무는 뭡니까? 지역 일대를 점령을 일단 했다가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둔 뒤에 다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고 또 거기서 최소한의 인원 남기고 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점령한 중요 지형 지물은 지상에서 공격해서 밀고 들어오는 보병, 기갑 부대들과 연결 작전을 해서 작전 책임 지역을 인계하는 게 목표지 방어하는 데 특화된 부대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이 공정부대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적인 옵션이 굉장히 좁죠. 연합군 공정부대가 여기에 있다 얘기는 독일군한테는 뭐예요? 이쪽으로 곧 영국 지상군이 공격을 해올 거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정부대는 어떤 우발 상황이 생겨도 이 지역의 유리한 지점을 지켜내야 되는 것을 또 독일군은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보급. 여긴 연합군 본진으로부터
일본에서 한참 떨어진 독일군 지역이잖아요. 보급을 바랄 수 있는 건 공중수송밖에 없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거든요. 보급품이 다른 곳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때요? 식량, 식수, 탄약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통신도 안 되고 주변에 지원받을 부대도 없고 그런 상태로 어쨌든지 버텨서 날이 지나가고 9월 19일이 되죠. 새벽 5시 15분 낙하한 부대들, 이 공정부대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진지구축을 하고 일단 방어를 해라 이런 단편 명령을 부여를 받죠. 기록을 보면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폴란드 부대 같은 경우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전파가 되지 않았겠죠. 그냥 땅을 긁어내서 턱을 만든 정도였다. 진지를 파거나 홀을 만들 수 있는 장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장교나 부사관들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더라. 폴란드 부대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어서 또 하나의 해프닝이 발생하는데 15시경에 영국 공군이 공중보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독일에 떨어졌어요. 독일군에. 그리고 나서 18시경에 전 정면에 걸쳐서 독일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근데 영국군이 첫 번째 공격은 가까스로 막아내요. 그리고 나서 영국군 사령부에서 명령이 내려가는 게 뭐냐면 20시경에 어두워지면 독일군에게 들키지 말고 현재의 위치를 조정을 해라. 이것은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 부대의 위치가 드러났으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지 변환을 하라는 것이었겠죠. 예하 부대는 그 명령을 따라서 뒤로 병력을 물린 후에 22시 45분경부터 새로 도착한 곳에 진지를 파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시점에서 영국군 사령부는 기존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그냥 그곳에서 완강히 버티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독일군은 영국군을 거의 학살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기록에. 이런 상황에서 19일은 날씨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뚜렷한 공방이 없는 상황에서 20일이 되었을 때 영국 제30군단은 아직도 네이메온 일대에 있어요. 사령부는 최초의 계획이 백지로 돌아갔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짓눌릴 것 같은 그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고. 이런 것을 작전적 인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몽고메리가 영국군이 생각했던 이 공정작전의 그 장점들이 전부 다 약점으로 바뀌는 악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2일 아침이 됐을 때 영국군 폴란드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 독일군 포병과 박격포의 핀포인트 사격이 시작됩니다. 이런 포격의 직격을 26일까지 이후로 계속 맞아요. 9월 20일 다시 한번 지침이 이제 하달이 돼요. 영국군의 지침이. 아르헨 일대에 낙하한 영국 제1공정사단 주력과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진격하는 영국 제30군단의 기갑부대가 연결을 해야 어쨌든지 간에 이 작전이 끝난다. 일단 영국 제30군단이 최대한 빨리 네이메온을 돌파해서 그것으로 갈 테니까 존버해라. 뭐 이런 뜻이죠. 이 네이메온이라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형 지물이 하나 있어요. 말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 일대는 어쨌든지 간에 방어하기 유리하잖아요. 이거를 피해를 각오하고 강제로 도하를 하기로 해요. 근데 여기에도 일대의 독일군이 미리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쉽게 도강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하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맨몸 수영해서 내가 가는데 저기서 총알이 날라와. 그 강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때 아르헨에 있는 독일군은 아침 10시 30분부터 쐐기 공격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2시간 단위로 약 2개소대가 번갈아 가면서 영국군이 이렇게 어디에든 있으면 쐐기식으로 뚫고 들어갔다가 피해주고 피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오후 이제 15시경에 약점이 한 군데가 이제 발견됐나 봐요. 그래갖고 15시경에 독일군 안쪽으로 독일군의 화염방사 전차 자주포가 아예 들어와갖고 안쪽에서 그 영국군을 공격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영국군이 형성한 그 엉성하고 느슨한 방어선이 이제 여기서 거의 붕괴될 뻔하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버티죠. 버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버틴 거예요. 이쯤에 영국군으로서는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는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해요. 하나는 뭐냐면 영국 공군에서 이제 공중보급을 시도하는데 이게 또 독일 지역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몰랐으면 좋았을 거를. 영국군의 이제 첩보가 이제 하달돼요. 명령은 안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은 독일 제9 SS 사단이다. 힘내라. 힘이 납니까? 이렇게 9월 20일이 저물죠. 네이메온에 있는 영국 30군단은 아직도 발강을 도하지 못해서 아직도 안 와. 이날 야간에 강 건너편에 사격 지원 진지를 점령을 하고 겨우 먼저 도착한 부대들을 사격 지원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곳까지는 이제 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가 투입이 되냐면 미군이 와요. 미군이 와가지고 도강을 하고 영국군이 엄호진지를 엄호할 수 있는 그 진지를 점령할 준비를 마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뭐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9월 20일에 아르헨에 있는 영국 제1공정사단 주력이 드디어 붕괴돼요. 그러면 이제 피해가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영국군 사령부가 그냥 철수 명령을 내리는데 작전 취소를 그냥 시켜요. 왜냐하면 공격 계획이 없어. 제대로 된 방어 명령도 안 내려갔어. 그러니 제대로 된 철수 명령이 내려올 리가 있습니까? 그냥 작전 취소 명령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철수가 아니라 퇴각, 도망갑니다. 근데 독일군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죠. 방어하는 부대가 불리해져서 철수, 퇴각, 도망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접적 이탈이에요. 적하고 붙은 거로부터 뛰어져야 된다고요. 접적 단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근데 독일군은 상대로 이걸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뛰어지지조차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제1공정사단의 접적 단절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이게 누구냐면 제2, 제8호 도착한 폴란드 공정여단이에요. 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9월 21일의 일이고요. 그래서 폴란드 공정여단이 9월 21일에 이제 막 낙하했지만 지형 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급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못 받았지만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굉장히 4기 군기 전투력이 낮은 상태였어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탑승 장소에서 이미 제대로 된 숙소가 없어가지고 개고생하면서 진짜 벌벌 떨다가 그 글라이더 타고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지금 또 하나도 휴식 못하고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대를 투입해서 접적 단절, 접적 이탈을 도우라 이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폴란드 여단을 투입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걸 몰라서? 바보라서? 작전 상황이 구석진 곳에 이게 나와 있어요. 21일 09시에 이 돌파구로 독일군 전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군 제9 SS 사단이에요.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 안으로 전차, 장갑차 이게 쑥 들어오니까 지금 이 영국군은 어떤 상황이냐면 통신병, 당번병, 행정병, 본부, 식당 요원까지 다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전투력이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폴란드군을 지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지침이 하달이 돼요. 계획이라는 건 처음에도 없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나올 일도 없고 계략적이고 간단한 작전 구상이 폴란드 여단에 하달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영국군이 접속 단절을 하고 제1선에서 철수할 때까지 폴란드 공정여단이 제2선에서 독일군과 교전을 해라. 이들이 철수할 때 제3선에 도착한 영국군이 너희들을 엄호하겠다. 그때 사격 지원을 받아서 너희도 교대로 철수를 해라. 이 정도가 내려가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여단이지 폴란드 공정여단이 전투력이 약했어요.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침공을 당해서 항복하잖아요. 이때 폴란드군 레지스탕스 이들 일부가 프랑스를 거쳐서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영국 스코틀랜드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는데 원래 이들의 주력은 폴란드 보병사단이에요. 스코틀랜드로 건너갔을 때는 처음에 6,000명이 건너갔고 공정작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다시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여단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못했죠.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서 자료를 막 찾았는데 폴란드어로 된 자료를 겨우 이제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 폴란드 공정여단이 지원부대 행정병까지 다 해서 1,000명 규모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저거 빼고 많이 쳐줘봐야 대략 2개대대 규모라고요. 1,000명이 전부 다 전투요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여단입니까? 게다가 공병, 통신, 의무, 수송, 포병 이 독립작전을 하겠다고 구색은 다 갖춰놨어요. 장교 1명, 부사관 및 병사 4명 이렇게 해가지고 포병부대다, 수송부대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투력 발휘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존버하다가 전투력이 완전 망한 영국군을 지원한다? 그것도 독일군 최정예 사단을 상대로? 안 되죠. 결국 이 폴란드 부대가 독일군에 포위된 영국군 구하러 가다가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따로 다른 곳에서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위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3분의 1이 그냥 말 그대로 녹아내려요. 그렇게 폴란드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다행히도 영국군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았어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영국군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임무였던 것 같아요. 독일군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을 여력이 없을 뿐더러 영국군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군이 저거 어떻게 할지 지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도 밀어붙이진 않는 거야. 이런 가운데 독일군 포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떨어져요. 21일부터 22일까지 연속으로.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져서 나흘을 견뎌요. 근데 정사에 없는 기록이 폴란드군 기록에 남아있어요. 추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군이 영국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게 9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21일에 긴급하게 투입했던 폴란드군은 영국군 근처에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미군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폴란드군이 길을 잃어버려서 3일 동안 헤맸다고 돼 있어요. 폴란드군의 기록에는 또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폴란드군 제1제파가 영국군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3일 동안 자체적으로 헤맸다. 길을 잃고 일단 한 군데 모여 있었고 아마도 이때 독일군의 포병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포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영국군을 구하러 가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임무 완수를 못한 것과 아예 길을 잃어서 독일군에게 포위가 된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폴란드군의 기록에 보면 아마도 영국군 사령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폴란드군이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영국군이 전멸하게 생겨서 구출하러 가라고 하는데 폴란드 공정여단이 그 지시를 안 따른다? 전 부대가 다 가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폴란드 공정여단이 어쨌든 1000명은 되는 거잖아요. 150명만 보내요. 물론 150명을 선발대로 보낸 것이다. 그러면 이해할 바는 있지만 명령이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전시에는 다 가라고 하면 일단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국군이 봤을 때는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아주 안 좋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모든 마켓 가든 작전의 실패 책임을 폴란드군에게 돌리고 폴란드 여단장을 징계하라고 했다. 그 사실이 틀렸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몽고메리 장군이 비난하고 책임을 물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명령 불이행. 그리고 전장에서 전우가 전멸당하게 생겼는데 자기 코 석자라고 자기 거 챙긴 그거 책임 묻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22일 09시 선봉 그 대대, 영국군 대대의 모든 차량이 파괴됩니다. 09시 10분부로 탄약이 제로가 돼요. 영국군이 포위를 뚫기 위해서 역습, 돌파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탄약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번번이 실패만 하죠. 독일군은 자만하지 않고 그 유리한 와중에도 매복해서 영국군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습격해서 영국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킵니다. 이제 영국군의 전투력이 30% 이하로 떨어져 부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죠. 주변에 흩어진 초근 먹피를 먹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23일, 24일까지 반복됩니다. 중간에 공중보급을 하는데 또 독일군 사기가 더 떨어지지. 폴란드군이 이때 영국군하고 이제 드디어 접촉을 하죠. 24일에 영국군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영국 사령부가 퇴각 명령을 내릴 때 이 영국군하고 폴란드군이 같이 퇴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월 25일 13시 30분에 모든 부대의 명령이 하달돼요. 라인강을 따라서 독일군 반대 방향으로 철수하라. 그동안 기만 작전을 펼칠 테니 철수해라. 철수 개시 시간은 23시로 맞춰라. 이 지점이 몽고메리 장군과 그 참모부가 다시 한번 비난을 받아야 되는, 비판도 아니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철수하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외에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어요. 작전 계획, 상급부대 지원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켓 작전이 거기서 끝납니다. 연결 작전, 지원 작전 아무것도 없이 그 부대를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남겨뒀어요. 그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명예를 뺏는 것 아닌가요? 철수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잘했습니다. 성공적인 철수를 했어요. 이게 또 제가 1차 세계대전 컨텐츠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건데 영국이 희화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철수작전 하나는 끝내줍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본 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차하면 철수해가지고 배 타고 본토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작전은 몸에 배 있는 거야. 마켓 가든 작전에서도 앞에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망치고 철수는 잘해요. 그래갖고 대대장이 이때 수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철수를 개시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날 때까지도 독일군이 모르더라. 이게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일군이 눈치 못 가게 도망간 게. 그런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 폭망한, 똥망한 작전을 두고 나중에 이 몽고메리 장군이 해서는 안 될 말, 공연한 말을 해가지고 공분을 삽니다. 안 그래도 작전 똥망하고 연합군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 작전이 임무를 완수했다. 작전 목적은 달성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평을 하는 거예요. 또 예하 참모부서는 사후 검토 보고서에 영국 공정부대들이 독일군의 정예 SS 사단들을 잡아둔 덕에 연합군 지상군이 순조롭게 북동진할 수 있었다. 이걸 또 써놓습니다. 이거야말로 아전인수죠. 후안무치한 자평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상급부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하부대의 피로 수복해야 될 땅을 물들여 놓고 미군의 성공적인 작전에 우리가 기여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켓 가든 작전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거다.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마켓 가든 작전이 실패한 요인을 분석을 해놨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작전 시작부터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몽고메리 장군 및 주변의 참모들은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혹은 차악의 상황을 상정했더라면 이런 대참사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작전 실패의 원인 두 번째, 계획이나 명령이 없었다. 적어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명령이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내려갔으면 이렇게 똥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작전 목표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공정작전을 해서 그 공두보를 점령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작전 계획, 부상,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작전이라고 미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켓 가든 작전은 그러니까 안 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작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